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거기 확률을 필수예제 7번까지 이제 풀면서 그 경우의 수 이용해서 푸는 거 해봤는데 오늘은 필수예제 8번부터 좀 이어가지고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필수예제 8번 문장 보자. 자, 주머니가 하나가 있어. 자, 주머니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공이 들어가 있어요. 흰 공이 3개가 들어가 있고, 흰 공이 이렇게 뭐 3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검은 공이 2개가 들어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초록색 공이 5개가 들어가 있대요. 초록색 공이 뭐 1개, 2개, 3개, 4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을 몇 개를 꺼내냐면 4개를 꺼내는 거야. 공을 4개를 꺼내는데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고 그랬어요. 자, 1번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럼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생각을 해보자.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원하는 경우의 수,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전체는 일단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여기 있는 공 중에 4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적어 보면은 지금 전체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머니 속에서 몇 개의 공을 뽑는 거야? 주머니 속에서 4개를 뽑는 경우죠. 그죠? 이게 전체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를 개산해 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주면 공이 지금 총 흰 거 3개, 검은 거 2개, 초록색 5개니까 공이 총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네. 그치? 그래서 10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가 되겠습니다. 분수로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런 경우가 되고,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니까 10개 중에 10개의 서로 다른 공 중에 일단 5개를 뽑는 거니까 십시오.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지금부터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 그럼 1번에 해당되는 사건 4개 모두 초록색 공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개가 되냐면은 초록색 공이 몇 개가 있어 지금? 5개가 있잖아. 그치? 초록색 공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주면 돼? 4개를 뽑아주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4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오시사가 되겠습니다. 오시사. 그러니까 5개, 초록색 공이 지금 5개가 있을까? 그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은 거야? 초록색 공만 4개를 뽑아주면 돼요. 그죠? 예, 따라서 요게 이제 전체 경우고,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야. 따라서 1번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 15분의 아니지, 미안. 잘못했네. 14죠. 15가 아니고 4개 뽑는다 그랬지?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뽑는다 했으니까 15가 아니고 14죠. 네. 선생님 왜 15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13다. 그 다음에 사건의 수는 이제 5개 중에 초록색 공 5개 중에 4개를 뽑는 거니까 5시사가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14분의 5시사 이 녀석이 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14는 이제 10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4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사팩토리얼로 나눠준 거 분의, 자, 5시사는 5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 4개 곱해주고 그 녀석을 사팩토리얼로 나눠준 거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분모끼리 똑같으니까 약분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죠? 4, 3, 2, 1 분모끼리 똑같게 약분 시켜주고, 그럼 요거분에 요게 나오는데 요것만 약분 더 시켜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 5 곱하기가 10이니까 10 하나 약분되고 4랑 8 약분돼서 2 하나 남고 3이랑 9 약분돼서 3 하나 남으니까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0이니까 6제곱 42분의 1 이렇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죠?
우리 약분시킬 때, 번분수 약분시킬 때 분모끼리 약분시키고 분자끼리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분모 있는 건 분모에 쓰고 분자 있는 건 분자에 쓰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걸 좀 계산하는 이런 거 좀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해보자. 2번. 자, 흰공 2개, 검은공 2개가 나온대요. 일단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경우는 똑같아. 전체 총 10개의 공 중에서 4개를 뽑는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10C4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들어가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적는 게 이제 좀 어려운데, 자, 흰공 2개, 검은공 2개를 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흰공이 몇 개 있어요? 원래 흰공이 주머니 속에 3개가 있었잖아. 그지? 또 흰공 3개 중에 2개를 뽑아주면 돼. 그래서 여기 흰공 3개 중에 2개를 뽑아주고, 그리고 검은공은 몇 개 있어요? 검은공 2개 있죠? 그 검은공 2개 중에서 검은공 2개를 다 뽑아주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써주면은 요 녀석이 이제 흰공 2개, 검은공 2개 뽑을 확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계산해주면은 14 계산을 해볼까 그냥? 아까 14를 계산 안 했는데 14 계산해봅시다. 14는 얼마가 되나? 부터 시작해서 숫자 4 곱하고 얘를 이제 4팩토리얼로 나누니까 4, 2, 8 약분되고요. 3 하나 약분되고 그러면 210이네. 그래서 분모가 210이 되고요. 3C는 3이고 2C는 1이니까 210분의 3 여기 답이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약분시켜주면은 70분의 1 여기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분자에 적을 때 흰공을 2개를 뽑고 검은공을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흰공이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 흰공 3개 중에 흰공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검은공 2개 중에 검은공 2개를 다 뽑아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흰공이 2개 나올 확률. 자, 이 문제가 좀 함정이니까 별표 5개 쳐놓고 잘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주냐면은 역시 이제 전체 경우는 10개 중에 4개 뽑아주는 경우니까 10C4가 되겠어요. 10C4가 되고 흰공이 2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흰공이 지금 몇 개가 있어? 흰공 3개가 있잖아. 그치? 그럼 흰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총 공을 4개를 뽑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4개 중에 흰공이 2개가 나왔으면 나머지 2개는 흰공이 아닌 것들 중에서 2개가 더 뽑혀야 돼요. 여기 말이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 흰공 아닌 거는 몇 개가 있냐면 초록색 공 5개에다가 검은 공 2개가 있으니까 총 나머지 흰 거 빼고 7개가 남는데 그 7개의 공 중에서 마저 2개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총 4개를 뽑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흰공이 2개 나온다는 얘기는 4개를 뽑는데 2개 나오니 흰공이 2개 나오니까 나머지 2개는 흰공 아닌 게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상황이고, 그럼 그렇게 뽑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 나머지 흰공 아닌 거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이제 오답이 여기서 제일 잘 나온다. 흰공 2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30까지만 조금 더 안 곱해줘요. 이 부분을 생각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함정이 많이 나온단 말이지. 여기까지 곱해줘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해주면은 10C4는 아까 계산했듯이 210이고 3C는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7C 계산해볼까? 7C는 어떻게 계산돼요? 7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곱하고 2팩토리얼로 나눠주니까 21 나오겠네. 그럼 얘는 답이 10분의 3이 되겠죠. 그죠? 21 약분되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조합을 이용한 그 확률 계산인데 세 번째 거를 좀 조심을 많이 해줘야 된다. 여기서 선생님이 그동안 수업 해보니까 여기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흰공 2개라고 나와있지만 모두 생각해야 된다. 4개를 뽑았으니까 흰공 2개 말고 나머지 2개가 어디서 뽑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서 경우에서에다가 포함시켜줘야 된다. 그죠? 요거 이제 잘 풀어주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수예제 8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자, 중복조합이 뭔지 다시 한번 이제 그 머릿속을 좀 떠올려 봐야겠지, 그지? 중복조합이 뭐야? 뽑기는 뽑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주는 거죠, 그죠? 허용해서 뽑아주는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경우를 줍니다. 예, 조합이니까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이제 그냥 r개를 중복을 허용하는데 중복 그 r개를 뽑는데 이제 똑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예를 들어준 게 어떤 예를 들어줬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마트에 갔는데 뭐 사과도 있고 뭐 배도 있고 뭐 오렌지도 있어. 그래서 이제 총 내가 7개의 과일을 사고 싶다. 그럼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7개를 뽑는 거잖아, 그지?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중복 조합이라고 했고, 얘는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요? NHR로 표시를 해주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n에다 r 더한 다음에 1 빼준 거 CR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해 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녀석은 항상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겠죠. 그죠? 부정방정식.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xn까지 합이 r일 때 요 xn은 의미 아닌 정수권이 붙었을 때 이럴 때 이 부정방정식의 해가 뭐라 그랬어요? NHR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예를 든 거 중복으로 이용해서 사과가 많이 쌓여있고 그 다음에 뭐 오렌지가 많이 쌓여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쌓여있을까? 사과, 오렌지, 배라고 해볼까요? 자, 이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내가 중복으로 이용해서 이제 7개를 산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3H7이 된다 그랬죠. 그죠? 3H7. 네. 중복을 허용해서 세 종류 중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7개를 뽑아주면 되니까 3H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내가 사과를 X개 사고 오렌지를 Y개 사고 배를 G개 산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7이 되는 이런 X, Y, G 해의 개수를 찾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해를 찾을 때 X, Y, G는 어떤 조건이 붙어? 의미 아닌 정조건이 붙는다 그랬지. 왜? 하나도 안 사도 되거든. 사과를 빵개 사고 뭐 오렌지만 7개 사고 배도 빵개 사고 이런 것도 이제 해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방정식의 해를 생각해 보면은 총 3H7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복 조합 문제는 이렇게 부정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요거를 기억하고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자. 자, 그래서 필수의 제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필수의 제 9번 문제. 자, 다음 그림에 보시오. 1번 봅시다. 자, 프리지아 꽃이 있어요. 프리지아, 장미, 그 다음에 수선화, 튤립. 이렇게 이제 4개를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꽃 5송이를 구매할 때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확률이니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를 구하고 이거 2개를 구해가지고 전체분의 사건 요걸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4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몇 개를 뽑아주면 돼? 5개를 뽑아주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4H5가 되겠어요. 자, 4H5는 우리가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지? 저 중복조합 계산한 요령으로 따르면은 4에다 5 더한 다음에 1 빼주면은 8이죠, 그죠? 얘는 8C5랑 똑같습니다. 8C5랑 똑같고 8C5는 이제 8C3이랑 똑같죠, 그죠? 8C3이 똑같고 이제 계산해주면은 8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곱하고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니까 약분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56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사건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5송이를 뽑아야 되는데 수선화는 무조건 2송이가 픽이 된 거야.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수선화 2송이가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수선화 2송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시키고 이미 뽑아놨으니까 내가 몇 송이만 더 뽑아주면 돼? 3송이만 더 뽑아주면 돼요. 그죠? 3송이 더 뽑아주면 되는데 몇 종류 중에서? 4종류 중에서 3송이를 더 뽑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는 4종류 중에서 중복으로 해서 몇 개를 더 뽑아줘? 3개를 더 뽑아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따라서 얘는 4H3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4에다 3 더한 다음에 1 빼주니까 6C3이 되겠죠. 그죠? 6C3. 자, 6C3 계산해주면 6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곱하고 3팩토리얼로 나와주면 되니까 20까지가 되겠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56가지 중에 56분의 사건의 수 20. 요게 답이 되고요. 사로 약분되죠? 네, 사로 약분돼주면은 14분의 0. 요 녀석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복조합을 써먹는 뭐 유형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2번 문제 볼까? 자,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각 저금통에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얘도 전체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전체 경우는 뭐냐면, 자, 저금통이 3개가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저금통이야. 그래서 저금통에다 이름을 붙여볼게요. 얘는 뭐 돼지 저금통, 얘는 돼지 저금통 말고 또 뭐가 있죠?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색깔로 하자. 뭐 빨간색 저금통, 뭐 노란색 저금통, 뭐 파란색 저금통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이 저금통에다가 이제 동전을 8개를 넣는 거예요. 그죠? 8개를 넣는데 자, 그러면은 A에 X개가 들어가고 B에 Y개가 들어가고 C에 G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얼마가 돼야 돼? 동전이 총 8개니까 이거 다 더해서 8이 돼야 되잖아. 그지? 네, 다 더해서 8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빈 저금통이 있어도 되죠. 전체 경우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이제 X, Y, G의 수소상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우리 아까 저기 요 부정방 형식 형태 생각해주면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는 3H8 요 녀석이 되겠죠. 그죠? 3H8. 자, 요건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나? 3에다 8 더한 다음에 1 빼주면은 10C8 요게 되고 얘는 이제 10C2랑 똑같죠. 그죠? 네, 10C 얼마죠? 10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곱하고 2팩으로 나와주니까 45까지. 그죠? 전체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를 생각해 보면, 자, 이번에는 모든 저금통에 이제 한 개의 동전이 적어도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은 일단 A, B, C 모든 저금통에 동전 하나씩 넣고 시작을 해주는 거야. 넣고 이제 추가로 더 넣는 걸 생각하세요. 일단 한 개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A개를 넣고 B개를 넣고 C개를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그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지. 그치? 한 개씩 넣었으니까 5개만 더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추가로 들어갈 녀석은 5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는 뭐가 되냐면은 3H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하지? 3에다 5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7C5는 7C2랑 똑같고 7C는 7부터 숫자 2개 곱하고 2팩으로 나눠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1가지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45분의 원하는 사건의 수 21이 되고 3으로 약분시켜주면은 답은 15분의 7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선생님이 전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중복조합 배울 때 중복조합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중복조합을 여기서 써먹는 거를 자꾸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요걸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그걸 기호를 어떻게 나타낸다? NHR로 표시하고 계산은 n 더하기 r 빼기 1 CR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이렇게 부정방 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지수가 이렇게 n개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고 얘를 가도한 숫자가 r일 때 그때 의미 아닌 정수의 요 미지수 값들을 계산이 아니고 이 의미 아닌 요 미지수들의 의미 아닌 정수가 붙은 이 미지수들의 개수 해의 개수가 총 NHR개가 나온다는 거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둡시다. 그러니까 이쪽이 n개고요 여기가 r이에요. 그러면은 NHR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중복조합은 일단 이 두 가지가 제일 기본적이고 얘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연습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그 밑에 확인책 그 105번, 106번 둘 다 한번 풀어보자 지금.
자, 105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0명의 유권자가 ABC 3명의 후보 중에서 1명이 무기명으로 투표합니다. 자, 무기명 투표는 뭐라 그랬어요? 무기명 투표는 이제 이름을 적지 않고 내는 거기 때문에 후보 3명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각 후보가 받는 표가 이제 누가 누구한테 찍었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누가 몇 표를 받았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 후보가 X개의 표를 받고 B 후보가 Y개의 표를 받고 C 후보가 G개의 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몇 개가 나와야 돼? 총 유권자가 지금 10명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1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뭐 표를 한 명도 못 받는 표를 한 개도 못 받는 후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X, Y, G는 의미 아닌 정수권이 붙겠죠. 그죠? 0까지 포함, 0 또는 다연수단이고요. 요게 지금 전체 경우의 상황입니다. 요게 전체 경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3H10까지가 있겠어요. 그죠? 3H10까지. 자, 얘를 계산해 주면은 12C12랑 같고 얘는 12C2랑 같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12 곱하기 12를 2팩으로 나눈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66까지가 나오겠습니다. 66까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C 후보가 한 표도 받지 못한데 그럼 C 후보가 한 표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G가 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어떤 상황이냐면 G가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G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G 자리에 0을 넣어준 거는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사건에서는 어떻게 돼? 2H10이 되겠습니다. A, B 둘 중에서 이제 10표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2H10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제 11C 10이랑 같고 11C 10은 그럼 얼마가 되나? 11이죠, 그죠? 11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66분의 사건 11이니까 얘는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 6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방정식을 자꾸 만들어서 풀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7에 의미 아닌 정수의 중에서 임의로 하나 택할 때 x의 값이 3일 확률을 구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전체는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7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 x, y, g의 순수함을 찾는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3h7이 되겠죠. 그죠? 그럼 3h7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나? 얘는 10이 아니고 9c7 9c7이 될 거고 얘는 9c랑 같으니까 9c 계산해주면 9부터 숫자 2개 곱해주고 2팩으로 나눠주니까 36가지. 요게 이제 전체 경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수는 x가 3인 상황이야. 이 식을 만족하는데 x가 딱 3이 된 상황이니까 x자리에 3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결국 뭐가 돼요? y 더하기 g가 4가 되는 이런 순서쌍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2h4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5c4가 되니까 5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36분의 사건의 수 5. 그래서 36분의 5. 이 녀석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이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습을 좀 해두도록 합시다. 그렇게 어려운 요령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합이랑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의 그 확률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 좀 확실하게 익혀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10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통계적 확률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0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굉장히 여러 번을 반복했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있다고 볼 수 있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럼 이제 흰 공의 개수를 모르니까 흰 공의 개수를 우리가 x개라고 둡시다. 흰 공의 개수를 x개라고 두면은 검은 공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10-x개가 되겠죠. 그죠? 합해서 10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검은 공과 흰 공을 합해서 이제 10개인데 각각이 몇 개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 10개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해 본다. 색을 확인해 봤더니 자, 3번 중 한 번꼴로 3번 중 한 번꼴로 2개 모두 흰 공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은 3번 중 한 번 꼴이란 얘기는 뭐야? 확률이 3분의 1이란 얘기야. 3번 중 한 번이란 얘기는 이게 이제 뭐다?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사건인 거 아니까 두 개 모두 흰공일 사건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해주면 10개 중 2개를 뽑아서 색을 확인할 때 색을 확인할 때 두 개 모두 흰공일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죠? 굉장히 여러 번 뽑아서 이제 3번 중 한 번꼴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많이 반복하면 이게 수학적 확률에 이제 근접해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색을 확인할 때 그 2개 모두 흰공일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가 되겠지. 그지? 수학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인데 그 중에서 2개 모두 흰공이 나오려면은 흰공이 지금 X개라고 났으니까 X개 중에 2개를 뽑는다. 이게 이제 원하는 사건이 되겠죠. 그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조합을 이용한 확률 계산해 봤잖아. 저 전체 경우는 10C, 원하는 경우의 수는 XC 이게 되는데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되게? 3분의 1이 되게 X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10C는 이제 우리가 계산해보면 45고요. 10C는 계산해보면 45고 XC는 뭐가 되겠어? XC는 X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2개로 곱하고 얘를 2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45분의 2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계산한 결과가 얼마예요?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곱해서 분모, 요렇게 곱해서 분자 해주면은 90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양변 90 곱해서 계산해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30이 되겠죠? 자, 그럼 연속한 2개에서 곱해가지고 30이 되는 건 6 곱하기 5가 될 테니까 따라서 x 값은 얼마구나? 6이구나. 그래서 이 10개의 공 중에 흰공이 몇 개가 들어있구나? 6개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필수예제 10번 문제 요거 계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앞에 필수예제 8번에서 아까 했던 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이제 전체 상황이 되는 거고 2개 모두 흰공이 나오는 사건은 흰공 X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분의 경우의 수 해가지고 사건의 수 해가지고 확률을 구한 게 3분의 1이다. 그래서 미지수 X 값을 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이용한 기본적인 확률 계산들을 한번 쭉 해봤고, 요거를 잘 계산할 수 있어야 이제 뒤에서도 좀 어렵지 않게 계속 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숙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서 확률의 덧셈 정리 88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금방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공식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나온다.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 이렇게 이제 나온다. 자, 이건 뭐예요? 그 집합에서 우리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공식이 똑같죠, 그죠? 원소의 개수 구할 때는 n이 붙었네 앞에. 근데 여기 이제 확률 나타낸 게 P가 붙었어요. 자, 요거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A 합 집합 B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이 집합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지? 사건이 집합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읽어주면은 자, 요건 해석해 주면 뭐가 되냐면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어요.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뭘 빼주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를
한번 빼주면 돼요. 왜? 여기서도 한번 세줬고 여기서도 한번 세줬으니까 겹치는 걸 한번 빼준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이렇게 있으면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이 두 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확률에 덧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6건의 확률을 한번 볼게. 자, 6건의 확률, 거기 89페이지의 내용인데, 자, 얘는 뭔가 하니까 얘도 쉬워요. 우리 집합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요겁니다. 자, A의 6건은 뭐예요? A가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그치? A가 안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전체에서 그러니까 A가 안 일어날 확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준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 구하여라 그러면은 전체 확률 1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얘는 이제 공식도 굉장히 쉽고요. 여러분들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기본 문제에 넘어가서 바로 필수 예제에 넘어가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할게. 자, 91페이지 한번 볼까요? 91페이지.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보자. 자, 3의 배수를 뽑는 사건. 3의 배수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를 뽑는 사건을 우리가 B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B라고 했을 때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은 그럼 뭐가 되냐면 P, A, 합, B 요 녀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3의 배수를 뽑을 확률에다가 4의 배수를 뽑을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빼죠?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일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겠죠. 얘는 두 번 세준 거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3의 배수일 확률부터 계산해보자. 전체 총 카드가 50장이 있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0분의가 될 거야. 네, 50분의. 그럼 1부터 50까지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가 있냐면 16개가 있죠. 그죠? 그죠? 48까지니까 48, 3으로 나누면 16이잖아. 그지? 네, 따라서 PA는 50분의 16 요 녀석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배수를 뽑을 확률은 50분의 얼마가 될까? 1부터 50까지 4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요? 4의 배수는 12개가 있죠. 그죠? 12개. 네, 그래서 50분의 1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는 결국 12의 배수를 뜻하는 거지. 그지? 그럼 12의 배수는 50개 중에 총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죠. 그죠? 그죠? 12, 24, 36, 48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 50분의 16에다 12 더해준 다음에 4 빼주면 얼마가 돼요? 24 나오나요? 네, 따라서 답은 50분의 24 2로 약분해주면은 25분의 1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다음 장 필수 예제 1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흰 공 4개, 빨간 공 3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3개의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 흰 공이 4개가 들어가 있고요. 흰 공이 4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총 7개의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7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3개의 공이다. 자, 그럼 2개 모두 같은 3개 공이다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주면 이걸 해석해주면은 2개 모두 흰 공이거나 또는 2개 모두 빨간 공이면 되겠죠. 그죠? 2개 모두 빨간 공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또는이니까 이제 요걸 이제 합집합으로 생각해 주면 되지만 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에 공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개 모두 흰 공이면서 동시에 두 개 모두 빨간 공이는 상황은 없잖아, 그지? 그죠? 요런 두 개의 사건을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 그랬죠?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예, 그걸 배반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은 이 두 개 모두 흰 공의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개 모두 빨간 공의 사건을 B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그지? 예, 요 경우는 0이 돼 버리고요. 따라서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때는 얘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까지만 더해주면 된다. 왜? 뒤에 빼주는 부분 0이 되니까요. 요걸 이제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개 모두 같은 색인 상황은 요런 두 상황이고 요거 두 개 이제 또는이니까 합사건으로 엮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공통으로 안 일어나 얘는 두 개의 사건이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이제 빼줄 게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일어나는 확률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전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총 몇 개의 공 중에? 총 7개의 공 중에 7개의 공 중에 두 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인데 자, 그 중에서 두 개 모두 흰 공이니까 흰 공이 지금 몇 개 있어? 4개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흰 공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두 개 모두 빨간 공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경우 72분의 빨간 공 3개 중에 두 개를 뽑는다. 30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계산해볼까? 7C는 얼마지? 7C는 7 곱하기 6은 2팩으로 나눈 거니까 21가지. 4C는 6이고 4C는 6이고 그 다음에 3C는 3이니까 21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3으로 약분해주면은 7분의 3 이 녀석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자,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여사건을 이용해줘도 되거든? 여사건을 이용해줘도 되는데 그럼 얘는 이제 여사건을 이용해준다 하면은 두 개 모두 같은 색 공 같은 색의 공에 여사건은 뭐가 되겠어요? 이 녀석 여사건은 두 개가 다른 색인 경우죠. 그죠? 두 개가 다른 색인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풀 때는 전체 확률 1에서 두 개 모두 다른 색일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두 개 모두 다른 색일 경우를 생각해주면은 일단 7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상황은 똑같은데 전체 경우는 7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흰 공 4개 중에서 한 개를 뽑고 그리고 검은 공 3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두 개가 다른 색의 공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1 빼기 7C가 얼마였지? 아까 21이었고 21분에 4 곱하기 3 해주면 12니까 얘는 21분에 얼마가 되겠어요? 먼저 약분시켜볼까? 3으로 약분될까? 7분의 4가 되겠죠? 네, 따라서 얘는 1 빼기 7분의 3은 7분의 3 위에랑 답이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얘는 풀이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모두 흰 공인 경우랑 두 개 모두 빨간 공인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두 개 모두 같은 색의 반대 상황은 뭐예요? 이 녀석의 여사건은 두 개가 모두 다른 공인 사건이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두 개가 모두 다른 색일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수제 12번에 이 첫 번째 설명은 해설에 나와 있는데 이 두 번째 설명이 해설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두 번째 해설을 그 설명 밑에다가 또 다른 풀이로 적어둡시다. 알겠죠? 좀 필기 좀 해놓자.
적었나요? 얘는 지우고. 자, 다음 조건 한번 봅시다. 이제 필수예제 13번 문제 한번 보자. 얘는 간단히 공식 이용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배웠던 공식 하나 기억을 한번 해볼게. 자, 드모르간 정리 기억할까요 혹시? 자, 드모르간 정리 이게 뭐였죠?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뭐랑 똑같아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랑 같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뭐랑 똑같아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랑 같다. 이게 이제 드모르간 정리였어요. 그죠? 예. 자, 얘를 이제 왜 쓰는 거 하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A의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 부분이 보입니다. 얘를 좀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붙여주면 되겠어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드모르간 정리에 따르면은 얘는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랑 똑같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요 녀석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요 녀석을 해석해보면 뭐가 되는 거니까 P 요 가로 어떤 확률이야? 어떤 확률이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얘는 그러면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A 또는 B가 안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3분의 1을 빼준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여기서 이 녀석을 보고 드모르간 정리를 써가지고 아 이게 바로 A랑 B의 합사건의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어요. 얘만 찾으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아까 공식 있었죠? 자, 덧셈 정리.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준다. 이걸 이제 갖다 써주면 되겠어요. 자, A 합사건 B의 확률이 3분의 2고요. 3분의 2는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12분의 5. 여기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 구해야 될 거를 한번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3분의 2에다가, 아니지. 2분의 1에다가 12분의 5를 더해준 다음에 여기다 3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요거 2항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요거 이제 뭐 통분시켜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12분의 6 더하기 5 빼기 위아래에다 삽입해주면 8 이렇게 되니까 얘는 12분의 얼마가 되나? 여기다 5 더해준 다음에 8 빼주면 3이 되죠? 그래서 약분시켜주면 확률이 얼마? 4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얘는 이제 뭐 드모르간 정리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좀 쉬운 문제고요. 쉬운 문제고. 자, 얘는 쉬운 문제인데 근데 이제 필수예제 14번은 말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말로 나와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 밑에 문제 별표 하나 쳐두고 잘 보도록 하자. 자, 필수예제 14번 문제 봅시다.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일단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4의 배수가 아니고 A의 여사건이죠. 그죠? 4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니다. 요렇게 될 확률을 계산해 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걸 기호로 표시를 해주면은 자, 4의 배수가 될 확률을 A, 5의 배수가 될 확률을 B라고 하면은 이제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은 A의 여사건 그리고 교집합이죠. 그리고 B의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드모르간 정리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의 여사건이 될 거고요. 그죠? 여사건이 될 거고. 그럼 얘는 1 빼기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자, 얘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자,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냐? 4의 배수. 자, 1부터 50까지 중에서 4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요? 총 50개 중에 4의 배수가 12개 있었지. 48까지니까. 맞나? 12개? 네, 맞죠? 50분의 12. 자, 그 다음에 PB. 5의 배수가 될 확률은 1부터 50까지 중에 10개지. 그지? 그죠? 5의 배수 10개. 자, 그 다음에 빼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얘기는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니까 뭐의 배수가 되겠어요? 20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50개 중에서 20의 배수는 2개 있죠. 20과 40. 2개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를 계산해주면 50분의 얼마가 돼요? 22에다 2 빼주니까 50분의 20이 돼서 얘는 확률이 5분의 2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할 확률은 1 빼기 5분의 1을 계산해주면 되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구나? 5분의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사건의 확률이 이렇게 이제 말로 나온 형태인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구하는 게 더 쉬우니까 4의 배수가 아닌 것보다 4의 배수를 구하는 게 더 쉬우니까 4의 배수를 뽑는 걸 A라고 놓고 5의 배수를 뽑는 걸 B라고 놓고 구하라고 하는 건 A 여사건과 B 여사건의 이제 동시에 일어날 확률 교집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여사건을 다루는 좀 기본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이제 15번, 16번에서 약간 조금 더 응용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의 이제 15번 문제 보자. 자,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대요. 자, 주머니 속에 흰 공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이 8개가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하나. 자,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전체에서 뭘 빼준다? 1개도 아닌 경우,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겠죠? 네, 이게 이제 여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1개가 흰 공이 사건을 A라고 하면은 1개도 아닌 경우는 A의 여사건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1 빼기 1개도 아닌 경우 A 여사건을 빼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을 지금부터 해볼 건데, 자, 그럼 1 빼기. 자, 그럼 이 상황이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몇 개의 공 중에 8개의 공 중에서 몇 개를 뽑을 때 2개를 뽑을 테니까 이 분모에 들어갈 거는 8C2가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적어도 1개가 흰 공인 경우의 반대는 1개도 아닌 경우니까 그럼 2개 모두 무슨 공이 되겠어요? 2개 모두 빨간 공인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2개 모두 빨간 공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 공이 지금 총 3개가 있지, 그지? 그래서 빨간 공 3개 중에 2개를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3C.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따라서 얘는 답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1 빼기. 자, 3C는 3이고 8C는 얼마가 돼요? 8C는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와주니까 28이 되겠네. 예, 따라서 얘는 28분의 5. 요 녀석이 이제 답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자,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경우에서 할 때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률에다가도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1개도 아닐, 적어도 하나의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전체 확률에서 하나도 아닐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16번 마지막 요 문제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지고 갑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합이 5 이상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선생님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는 항상 이 표를 그려보면 좋다고 했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상의 표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뭐 직접 지금 그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그리기가 실은 귀찮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가상의 표를 하나 그려줍니다. 6 곱하기 5짜리. 저 주사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하나는 주사위 A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하나는 주사위 B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그럼 주사위 A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주사위 B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도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죠? 6개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인 경우인데, 자, 그럼 두 눈의 수의 합을 우리가 여기다 다 적어줄 수 있지. 뭐 안 적어도 상관없는데 적어보자. 근데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봐. 5 이상인 경우가 많겠어요? 5보다 작은 경우가 많겠어요? 5보다 작은 경우가 훨씬 더 적죠, 그죠? 두 개 더해서 5 이상인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여기서.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계산할 때 전체 확률 1에서 어떤 확률을 빼주면 돼? 두 눈의 수의 합이 5 미만의 사건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그럼 5 미만이 되는 건 36개 중에 몇 개가 있는 거니까 여기 2, 3, 4, 그 다음에 여기 3, 4, 그 다음에 여기 4.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6가지 경우만 세면 되잖아. 그지? 네, 따라서 얘는 전체 확률 1에다가 36개 중에 4개. 요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9분의 8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미안, 36분의 4가 아니고 6이죠? 6. 6개로 생각해서 내가 왜 4개라고 적었지? 네. 약분해주면 6분의 1이니까 답은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여기까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이 더 센 정리까지 한번 풀어봤고, 네, 잠시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인 조건부 확률로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